원주공항, 원주-제주 노선에 대한 증편 운항이 다음 주 주말부터 중단됩니다.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보다 탑승률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지속적 증편 운항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도청 신축 부지와 관련한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영미 도의원은 신축 부지 선정에 18개 시군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원주 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대부분이 건강에 해를 입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실천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가 청년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정원의 3%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지난해 청년 채용 비율은 0%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공항 원주-제주 간 노선이 지난 6개월 동안 서너 시간대에 증편되면서 큰 호응을 얻어왔는데요. 겨울철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주 주말부터는 증편이 중단됩니다. 증편을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공항 개항 22년 만에 이루어진 첫 증편. 편도 주 4회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오전 출발, 저녁 도착의 서너 시간대 스케줄로 주말엔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낮에 가면은 일정이 거의 반나절이 없어지는 건데 아침 비행기로 가니까 확실히 가서도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원주공항 탑승객 수는 올 들어 7만 1천여 명으로 작년 한 해 탑승객인 4만 3천 명을 훌쩍 넘겼고 공급석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누적 탑승률은 올해 약 80%로 오히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 일시적 증편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다시 하루 1회 운항으로 되돌아갑니다. 강원도와 공항공사, 대한항공 등이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증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절기 안전상의 이유에서입니다. 겨울철 항공기 결빙을 막기 위해선 공군기지 내에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물론 인근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환경부와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방빙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피해가 없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너 시간대 제주공항에 이착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선결 과제입니다. 원주공항의 저가 노선 도입이 기대됐던 플라이 강원도 면허 취득 조건에 따라 3년간 타공항 취항이 금지된 상황.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서둘러 편의를 고려한 항공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도청 신축 부지와 관련해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영미 도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역 연고주의와 이기주의에 매몰돼 밀실 행정으로 춘천시 관내 2026년까지 2,200억 원 규모의 도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주인이 진정 도민이라면 도청 신축부지 선정은 마땅히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사 신축 용역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는 미세먼지 배출 요인은 적은 편이지만 치악산 등 지형적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보다도 높게 나타납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6%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비염과 축농증, 어지럼증, 피부염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온몸에 전신염증을 일으켜서 대사성 질환 및 정신질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95%에 달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저감 대책 실천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을 묻는 질문에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이라는 답변 외에 교통수단의 배기가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차량 오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한 물음에는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동참하겠다고 답했고 평소에도 실천하겠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았지만 실천율은 낮다고 답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하루 차량 운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서 좀 4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고 정책을 취한다면 원주시는 설문 결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이 많이 쌀쌀하다 느끼셨죠? 설악산 대청봉에는 올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로 흩날려서 쌓일 정도의 양은 아니었지만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에 하얀 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는 흩날린 눈발이 쌓였습니다. 흰 눈은 빨간 단풍과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앙상한 가지에도 눈꽃이 피었습니다. 대청봉을 찾은 등산객들은 첫눈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천국 같아요. 너무 이쁘고 좋아요. 생각지도 않은 설악산 첫눈을 바로 앞에서 감상했다는 행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첫눈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몇 사람들만이 첫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데는 절기 상강을 9일 앞두고 설악산 고지대에 내린 올해 첫눈.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것으로 밤사이 내리던 비가 새벽 5시쯤 진눈깨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은 흩날리는 정도여서 쌓이지는 않아 적설량은 따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눈이나 비가 얼어 등산로 등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 달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평가에는 도내 91개 학교의 3학년 13,000여 명을 포함해 전국 44만 명이 응시했으며 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30일부터 개인별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작년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든 13,6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전국에서 강원도에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65kV급 초고압 송전탑은 전국에 1,040개가 설치돼 있는데 강원도에 334개, 경기도에 251개, 충남에 237개였습니다. 어 의원은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청년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 촉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15살에서 34살까지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지만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지난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은 0%였습니다. 강원랜드가 그나마 청년 35명을 채용했지만 이 역시 정원의 0.9%로 법정 기준인 3%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자원 관련 기관이 청년 정규직 채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림당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일대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연말까지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원을 불법 산지 전용과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8만 5천여 헥타르, 백두대간 보호지역 4만여 헥타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인력 외에 드론도 투입됩니다. 원주시가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원주시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 가입 기간인 지난달 27일까지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289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성군 나라사랑 호국안보 한마음 대회가 오늘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횡성군지부와 미망인회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안보 강연이 진행됐고 국가안보와 지역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9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여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평창에 건립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 사업에 확정되면서 국비 등 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건립되는 미생물 배양센터에는 지상 2층 규모로 배양실과 저온, 저장, 혼합 탱크 등이 설치됩니다. 2022년부터 광합성균과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을 배양해 관내 농가에 연간 200톤의 미생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배정된 2019년상 공공비축 벼 매입 물량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배정된 벼 매입 물량은 산물벼와 포대벼를 합쳐 16,966톤으로 지난해보다 2.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물벼는 11월 6일까지 매입되고 건조된 포대벼는 10월 하순부터 연말까지 농협과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매입 가격은 40kg 한 포대당 3만 원을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내일 원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현장 면접은 물론 이력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또 직업 교육 훈련생들의 정리 수납과 조리 실무원과 함께하는 맛자랑 솜씨자랑 등 창업 아이템 체험도 함께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